돈과 권력, 그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이곳 스카이캐슬. 그런 캐슬에서도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명주, 바로 영재 엄마입니다. 남편은 현직 의사로서 승승장구하여 곧 병원장에 오를 예정이었고 아들마저 이번에 서울의대에 합격해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와 평소 친분을 다져온 이웃들은 자신들의 자녀도 영재처럼 의대에 보내고 싶어서 매일같이 비위를 맞춰가며 합격 비법을 구하던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던 예서 엄마 한서진은 이명주에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수십억을 받고 대학 입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합격률 100%의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드디어 비밀을 알게 되어 자신의 딸인 예서도 순탄히 의대에 들어가리란 생각에 행복하게 잠을 자던 중 캐슬의 어딘가에서 들려온 총소리에 잠을 깨고 맙니다. 아침이 되어 캐슬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새벽에 들려온 총소리를 조사하던 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이명주가 비참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을 발견하곤 이웃들 모두가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선망의 대상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영재네 가족은 아픈 기억만이 남은 이 캐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무하던 병원마저 그만두고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롭게 병원 교수가 된 황치영과 그의 가족인 이수임, 황우주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옆집에서 살게 됐다며 인사를 하러 온 이수임은 한서진을 보곤 자신의 옛 친구 광미양이 아니냐며 반가워하지만 그간 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광미양의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세탁해 근본 있고 고귀한 집에서 자라난 한서진으로 연기하며 살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자 당황하지만 이내 잘못 본 거라며 부정합니다. 혹시라도 덜미가 잡힐까봐 재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던 그녀에게 이수임은 청소 중 발견했다며 주인 모를 태블릿을 꺼내 드는데 그것은 자신이 일전에 이명주에게 빌려주었던 것이기에 챙겨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하필 저런 사람이 이사를 와서 감정이 상한 한서진은 기분을 전환할 겸 영화나 볼 생각으로 태블릿을 열어보는데 거기에서 그간 강압적으로 공부하라며 학대당했던 영재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7살 때부터 의대에 합격해 3대째 의사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가 아프고 다치고 쓰러지는 날에도 1년 365일 새벽 2시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작던 영재를 때리고 공부 못하면 죽으라는 말을 쏟아내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중에 네가 크면 결국 부모에게 고마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며 억지로 공부했던 영재.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아이와 같이 달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자신들이 원하는 결승점을 찍어놓고 빨리 가라며 욕하고 때리고 이 모든 게 널 위한 거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어떤 아이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결국 어린 영재는 정신병을 앓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오직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원했던 건 아들 박영재가 아니라 서울의대에 합격한 의사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에 합격증을 던져주고는 입학도 하지 않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며 집을 나와 영재 엄마는 크나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고는 끔찍한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심을 부추긴 것이 영재의 입시 코디네이터 바로 예서를 맡게 될 김주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길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영재네 집이 산산조각난 모든 원흉은 아이에게 복수하라며 부추긴 김주영 탓이라면서 독서를 쏟아내고는 코디 비용으로 넘겨준 수십억을 환불하라며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예서는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코디를 잘라버린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다른 좋은 선생님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마땅한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서는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자기가 의대에 합격하지 못하면 책임질 거냐면서 김주영 선생님을 다시 데려오라고 생떼를 부리자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가던 중 옆집 이수임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전에와 같이 냉정하지 못하고 본인이 어려서부터 자주 하던 언사를 보인 탓에 이수임은 한서진이 자신이 알고 있던 광미양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꼬여만 가는 상황 속에서 한서진은 딸인 예서를 달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영재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은 부모 자식 간의 가정 문제였지 코디인 김주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해버리곤 어떻게든 다시 코디를 받고 싶다며 전화도 해보고 뇌물도 보내보지만
답변이 없는 김주영. 급해진 한서진은 대책도 없이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빌고 또 빌며 영진애와 같은 비극이 생겨도 감수할 테니 제발 자신의 딸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처참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면서요. 콧대 높던 자존심조차도 아이의 대학을 위해서 굽혀가며 겨우 예서의 문제를 해결하나 싶더니 이번엔 둘째 딸인 예빈이가 말썽을 부립니다. 예빈이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 앞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며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가 이수임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무턱대고 질책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예빈이의 손을 붙잡고 사장님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사장님은 계산한 물건이라면서 예빈이를 감싸줍니다. 당장에 도둑질을 하는 사실을 숨길 순 있었지만 생각해볼수록 너무나 찝찝한 예빈이. 왜 사장님은 훔친 물건을 계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빈이는 아주 대놓고 물건을 훔쳐보는데 눈이 마주쳐도 못 본 척하는 사장님을 보고는 자신의 엄마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 학원으로 데리러 온 한서진에게 다 알고 있었는데도 왜 아무런 말을 안 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는 딸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같아 널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도둑질하는 정도는 괜찮은 일인가요? 전교 1등 언니만 예뻐해주고 그런 언니와 매일같이 자신을 비교하는 집에서 제발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사랑해주세요 라며 부모에게 관심받고 싶은 수단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젠 엄마가 날 봐주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아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국 예빈이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밤중에 짐을 싸 가출을 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수임을 만나 그간 속상했던 마음을 터놓고 펑펑 울다가 이제서야 제 나이 소녀에게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올 때 챙겨두었던 태블릿으로 이수임과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 영재의 일기가 들어있는 그 태블릿이었습니다. 온통 부모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점철된 태블릿을 보면서 이수임은 전에 한서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원인이 코디인 김주영에게 있다고 생각해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더 이상 학업과 시험 성적 따위로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영재에게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이수임의 도움을 받아 일탈을 멈추고 이젠 착실하게 공부하는 예빈이. 그러나 공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언제나 기초반을 전전하는 예빈이에게 우연히 같은 캐슬에서 살고 있는 우주와 그의 같은 반 친구 해나가 막히는 문제를 도와주었는데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데다가 동기부여까지 시켜주는 해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엄마에게 찾아가 과외를 받고 싶다고 조르게 됩니다. 그치만 한서진은 고등학생이 누군가를 과외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서가 해나를 라이벌로서 지독하게도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직접 본인의 앞까지 찾아온 해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최근 병으로 돌아가셔 살갗마저 없어진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방 한 칸만 내어주신다면 24시간 예빈이를 철저히 책임져 심화 학습반까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너무도 달콤한 말이었기 때문에 혹여 독이 숨어있진 않을까 싶어 한서진은 해나의 일로 김주영에게 상담을 하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예서의 건강만 잘 챙겨주라며 전화를 끊은 김주영은 몰래 해나의 뒷조사를 하던 중 그녀가 예서 아빠 강준상의 배다른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한서진은 강준상의 첫사랑에게 수작을 부려 그녀가 강준상을 포기하게 하고는 자신이 그 자리를 깨어차는 데 성공했는데 그 첫사랑의 뱃속에서 강준상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나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쓸쓸히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신에게도 친아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든 아빠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 무리를 해서라도 예서의 집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주영은 이 사실을 이용해 예선의 집안을 망쳐놓을 재료로 삼기 위해서 한서진과 만나 해나에게 입주과외를 허락해 예서의 라이벌 의식을 고조시켜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하지만
해나를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예서의 반대가 심해서 다시 한번 거절하고 맙니다. 괜히 예서에게 입주 과외에 대한 의중을 물어봤다가 안 그래도 신경질적인 딸에게 헛되게 한 소리를 들어 날카로워진 한서진에게 최근 이수임이 영재 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을 책으로 쓴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수임의 콧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캣을 주민들을 모조리 불러 모은 자리에서 책을 쓰는 것을 반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이수임의 말실수로 한서진이 귀한 집안 딸이 아니라 여자가 공부한다며 쥐어패기나 하는 집안의 딸 광미양이라는 사실을 이웃들 모두가 알게 됩니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스토리 정리의 도니메였습니다. 감사합니다.